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시장 복귀해보고 내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1.55% 하락해서 2068.69포인트, 코스닥은 3.24%가 빠진 678.3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다시 2100을 깼고 코스닥도 이제 700을 깨서 우리 시장 좀 체력이 약하다는 말을 또 뉴스에서 보게 되었네요. 오늘도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일단 좀 패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많이 팔았죠. 오늘만 약 2,100억 정도치를 좀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3일째 외국인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3일 동안 합쳐보면은 보통 주만 약 5천억치 정도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4만 원을 깰까 말까 좀 궁금해지고 4만 원이면은 이게 이제 액분 전 가격이라면 이제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인데 내일 이 가격을 좀 깨는지 아니면은 방어를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5일 남았습니다. 영업일로 5일 남았는데, 자, 삼성전자를 올린다면은, 지금부터 올린다면은 충분히 5일 안에 43,000원 충분히 간다고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현재 가격도 이제 인위적으로 좀 누르는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당연히 올릴 수도 있다. 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써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얘네들이 10월 11일처럼 뭔가 폭탄을 만드는데 이 폭탄을 언제 터뜨릴까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요 폭탄을 12월 만기 날에 터뜨린다. 그날이 디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일까지도 죽일 수 있는데 내일은 크게 못 죽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크게 못 죽이고 다음 주부터는 주가를 이제 되반등을 시켜야지 되는 모습이 나올 거고, 만약에 12월 만기가 디데이가 아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3월물 선물 옵션 만기나 혹은 3월 이전에 뭐 1, 2월물이 있겠죠. 1, 2, 3월물 중에 이 하나를 잡아서 이제 선물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제 3월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3월물로 12월물을 롤오버를 시키고 3월달까지 이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3월이라는 시기도 이제 굉장히 또 내년에 중요한 시기가 될 텐데, 만약에 이 전략을 쓰게 된다면은 4만 원을 당연히 깨겠죠. 더 깨고 더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만약에 가져간다면은 얘네들에게 이점이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의 전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렉시트 그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얘네들이 적재적소에 뭔가 전략을 또 다른 조그만 전략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약간 유리한 면이 있는 전략,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고 어떤 전략을 펼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라면은, 그러니까 12월물, 다음 주 목요일이 디데이로 잡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시나리오였다면은, 오늘 미국, 유럽이 아마 시장이 다 급락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유럽장은 지금 2%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와중에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이 이 영향을 덜 받는 거죠. 덜 받아서, 밀리더라도 이거의 반도 안 되는 에너지 정도만 밀려야지 되는 거고,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던 미국 부러지는 날 우리가 급등하는, 완전 디커플링 되는 날이 펼쳐지면 이건 12월 만기가 디데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후자 3월 달까지 가져가면서 눈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추적을 해야 하냐면은 12월 만기
까지, 그 만기 때까지 이제 12월물을 3월물로 롤오버 시키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미결제 약정 수로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하락하면서 나왔던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네, 별다른 건 없었고, 물론 북한의 미사일 기지 확장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그다지 신경 쓸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가장 큰 이슈는 화웨이 이슈였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던 중국 화웨이 CFO인 멍원저우를 그 미국 요청으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체포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일한 금수 조치를 회피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 이 CF 멍원저우가 이제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의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이 딸을 일단 볼모로 좀 잡은 것 같은데, 이전에도 이 무역전쟁 중에 미국에서 이제 우방국들, 독일이나 이런 쪽에 이제 화웨이 제품 쓰지 말아달라라는 요청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화웨이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미국도 어떻게 함부로는 못한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지금 요번에 도를 넘은 건지 아닌지는 또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 수, 임직원 수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 18만 명 정도가 됩니다. 18만 명 정도가 되고, 작년 매출이 100조가 넘어요. 100조가 넘는 그런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전쟁 시작할 때 트리거가 됐던 중신통신, 이런 중신통신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이 뉴스로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중국의 볼모로 잡았다라던가,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전 세계 5 시장이 이제 열릴 건데, 이거를 놓고서 화웨이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 짓이라던가, 이런 뉴스들이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던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이제 충칭에 있습니다. 충칭 지역에 있는데, 예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시진핑이 아니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이제 난립 상태였죠. 중국이 지금은 공산당이고 시진핑이 1인 독주 체제를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난립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시진핑 반대편 후보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충칭의 이제 당석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좀 되게 좀 파란만장한 사람이죠. 삶이. 아버지를 때려서 거의 죽이기 정도까지 해서 자기 목숨을 좀 연명을 했고, 만났던 첫째 와이프, 둘째 와이프가 있는데, 둘째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일을 같이 하다가 이제 영국인을 독살했고, 이게 이제 걸려서 사형당했고, 아들들도 좀 문제이고, 되게 역경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아무튼 파란만장한 삶을 좀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 있고요. 고인 처리를 하는 것 같네. 그래서 본인 이제 그 보시라이라는 사람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장쯔이와 스캔들이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화대까지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걸로 좀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을 지배했던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당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세력이 분파되어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나마 이제 중국을 잡고 있던 게 이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그 9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9명 중에 1명 중에 이제 또 1명이 있었는데, 그 저우융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우융캉이 그 9인 중에서도 서열 한 3위 안에는 좀 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이제 손을 잡게 돼요. 이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손을 잡게 되고, 근데 이제 저우융캉도 그 내려오는 그 계열 따라 내려오는 시진핑이 마음에 되게 안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주석 자리를 시진핑이 아닌 이 보시라이라는 사람을 앉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뺏어 보려고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 속된 말로 좀 깐다고 그래야 될까, 시진핑을 깠던 이 두 사람인데 결국은 뭐 실패를 했죠. 결국은 실패를 했고 실패를 해서 적이었던 사람은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사형은 아니고 이제 무기징역으로 둘 다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그런데 이 충칭이라는 데 당석이, 즉 그 성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이런 사람의 자금줄이 있을 텐데 이 자금줄은 아직은 살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사형 당한 게 아니고 무기징역이지만 언제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줄을 자르려는 게 아니었나, 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돈줄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다시 이 세력이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뿌리채 뽑기 위해서는 돈줄을 잘라야 한다. 그러려면은 화웨이를, 충칭에서 가장 큰 기업인 화웨이를 좀, 물론 자동차 기업들도 있지만 화웨이를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멍한저우를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멍한저우가 이제 CF 최고 재무 관리자죠. 그렇기 때문에 멍한저우를 잡은 걸가 아닌가 좀 싶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중국이죠.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36개 중에 하나인 차도살인 전략을 쓴 게 아닐까. 차도살인계 3개죠. 차도살인을 쓴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전략, 이게 차도살인이죠. 근데 차도살인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빌려서 그 보시라이 세력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하나 또 든 꼭지이고, 이게 또 반대급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충칭에 이제 현대차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중국의 공장이 좀 5개가 있는데 1, 2, 3 공장이 베이징에 있고요. 현대는. 그리고 4공장이, 원래 4공장을 충칭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반대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베이징 옆에 허베이성에다가 4공장을 짓고 동시에 5공장을 충칭에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충칭에 현대차 공장이 있는데, 반대급부로 오늘 현대차 그룹이, 오늘 우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떨어졌거든요.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홀로 좀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만 상승을 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 이슈가 이 화웨이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반대급부로 현대차 그룹이 상승을 하는지도 이제 우리가 역으로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셔서 좀 주가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역 협상이 이제 지난주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이번 주부터는 좀 시장이 좀 좋아지려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이게 웬말 하루하루가 더 노이즈가 막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원래 마켓이라는 게 뭐 시끌벅적 해야지 또 시장이고, 그게 시장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이슈들 나올 때마다 잘 대응을 하셔서 이게 왜 나오는 건가 또 좀 파악을 해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좀 다시 또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럼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